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돈의 규모도 횟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최소 7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역 의원뿐 아니라 지역 선거 관계자들까지 그룹별로 돈이 뿌려진 걸로 의심되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전당대회 직전 3월, 4월에 걸쳐 여러 번 뿌려진 걸로 보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관행처럼 벌어졌던 것 아닌지 의심도 되는데요. 민주당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데 녹취까지 남아있다 보니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성혜란 기자입니다. 간발의 격차로 송영길 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은 송 대표 당선 목적으로 살포된 돈이 모두 9,400만 원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돈은 모두 세 갈래로 흘러갔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 지시와 권유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6천만 원은 당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4월 28일 봉투 20개로 나뉘어 현역 의원들에게 건네졌습니다. 3, 4월에 걸쳐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두 차례 총 1,400만 원이, 그리고 4월 말엔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이 배포됐다는 게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중복 수령을 감안해도 현역 의원 10여 명, 지역 본부장 20명 내외, 지역 상황실장 40명 등 최소 70명 이상에게 돈 봉투가 살포된 겁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보단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자금 조성과 전달자는 물론 수수자들까지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인물 중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 전 부시장, 저희 취재진에게 돈을 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 캠프에서 밥 먹을 돈도 없으니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이 돈이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말, 검찰은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900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사람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에 앞서 지인을 통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건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이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입니다. 조 전 부시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이 급하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저한테 캠프 사무실에 밥도 못 먹고 있다. 도와달라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더라고. 돈이 어디냐고 내가. 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억이 없어서 못 주죠. 없죠. 예. 현역 의원들에게 배포된 6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상임 감사로 있는 직장에도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휴가 내신 거예요. 윤관석 의원이 전화를 해 돈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구시대적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놓고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준 것인지, 캠프 차원의 조직적 동원령이 있었던 것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도 한국에 들어와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다시 만나봤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가 자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프랑스에서 있을 것이 아니고 본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니만큼 귀국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도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 당의 선제적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사자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에 이래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향해 즉시 귀국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선 당 간판을 스스로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니까 돈을 현역 의원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거죠? 네, 저희가 파악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요, 최소 70명 이상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전당대회가 벌어진 게 2021년 5월 2일인데요. 그해 한 달여 전인 3월 말 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전당대회 직전인 4월 28일에는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그리고 4월 말엔 추가로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 더하면 최소 70명인데 현역 의원들은 한 명당 300만 원, 캠프 관계자들은 50에서 100만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저 세 갈래 중에 현역 의원부터 보면요. 윤관석 의원이 직접 회관에서 전달한 정황도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이게 4월 28일 대화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을 보면 어제만큼 달라고 하는 듯하죠. 윤 의원은 그 전날인 4월 27일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받았고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더 달라고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달 장소를 회관을 돌아다니면서라고 표현했는데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서 만나 직접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대화 내용 보면 의원들이 먼저 요청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대화 내용을 더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막상 돈을 돌리다 보니 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원들이 떠올랐고 뺏겼어 라는 표현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네, 아까 세 갈래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 말고 지역 본부장에게 또 돈을 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월 말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인데요. 이성만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영장에는 이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 등 다른 피해자들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자, 아직은 검찰 수사 단계고 저건 녹음이다 보니까 진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영장에는 강래구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했다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강 회장의 정치 기반이 대전인 만큼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 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심지어 저런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침묵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발언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에 이어 적나라한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즉각적인 조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가 늦어질수록 당의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요. 앞서 보면 결국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네. 자,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에? 네, 송 전 대표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귀국도 당초 예정대로 7월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불법 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 자신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송 전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자진의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정부의 이 동맹국 기밀 문건 유출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유출설도 있었지만 유력한 범인은 미국 현역 군인 21살 일병이었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빨간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뒷걸음질로 다가갑니다. 무장한 FBI 요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총을 겨누고 그 옆엔 장갑차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남성은 국방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21살 일병입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테사이라는 기밀 문건이 최초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입니다. 채팅방에 직접 문건 사진을 올렸는데 고급 정보 취득 사실을 뽐내려 한 것 같다고 채팅방 참가자들은 전했습니다. Like I've seen him walking around, hanging out with that kind of group that always want to go in the military, and they were also big in video games. 기밀 유출 후 처음 관련 발언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문건에 현재 상황이 담긴 건 아니라며 파장을 축소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병이 국가의 1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e entrust our members with a lot of responsibility at a very early age. 미 국방부는 뒤늦게 1급 기밀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의 불법 감청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유출자가 잡히면서 위조에 힘을 실었던 대통령실 다소 난감해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외교입니다. 최근 미국의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유출된 문건에 담긴 정보가 위조됐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자 개입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한 러시아 개입설과 맥을 같이 하지만 미국 FBI가 기밀 유출 혐의로 현역 미군을 체포하면서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위조설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미국이 알아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위조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건 미국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문건에 언급된 한미 관계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섣불리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미국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위조로 결론 내리고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십시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밀 문건이 위조라면 미국이 왜 미안해하냐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일의 뉴스 최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원식, 김상희, 정성호. 민주당 중진 의원들인데 누굴 달랬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당원들과 만났는데요.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극단적 공격을 자제하자면서 달랬지만 지지자들은요. 일부 의원들에 대한 원망부터 쏟아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 현수막을 제대로 걸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 혼자 대선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일부의 의원들은 차라리 대선 치는 게 낫겠다. 왜? 윤석열이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유리하다. 분위기 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원망을 좀 거두고 공격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해도요. 지지자들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런 용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캠페인으로 꺾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우원식 의원님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거고요. 오늘 뭐 규탄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욕을 먹을 용기가 없다면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내의 그런 목소리들을 좀 잦아들게 하려고 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도 그런 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인들이 당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지켜봅니까? 네, 저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동참을 했는데 공격과 갈등 대신에 설득과 화합을 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이죠. 네, 하지만요 지지자들 생각은 아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지지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향한 우리들의 아우성인 겁니다. 정치 원리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찌질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원들이 내려놓기 전에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께서 먼저 입을 닫으시는 게 먼저일지 않을까. 발언들이 적나라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국민의힘 핫피플이죠. 네, 두 사람 그간의 논란에 뭔가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결과는 물음표입니다. 먼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해서 논란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네,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뭐 늦었지만 잘 간 거죠. 김 최고위원은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방명록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김웅 의원은 34일 만에 사과가 진심이겠냐면서 전광훈 목사와 나눴던 이 김 최고위원의 표현을 빗대서 이것도 그저 조상묘 파기일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자고 김기현 대표를 압박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당 상임 고문 자리에서 해촉이 됐죠. 네, 홍 시장 어제
어제는 이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고 발끈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과거로 묻겠다 했네요.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서 일단락하는 듯 보였지만요. 그렇다고 당을 향한 목소리를 그만 내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도력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면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상임고문 해촉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No. 그런 문제는 추잡스럽게 안 해. 책임당원 자격으로도 그 누구도 당정이나 국정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대구시정만 전입해? 시정을 내가 소홀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당분간은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때마다 챌린지. 그런 챌린지도 있습니까? 아니요. 정치인들이 종종 필요할 때마다 챌린지를 하곤 하잖아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혼잡한 김포 골드라인 타기에 도전했습니다. 네, 요즘 심각하죠.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속에 저기 끼어 있군요. 네, 김포 골드라인이 왜 골병 라인이라 불리는지 오늘 온몸으로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 여성 2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을 하기도 했고 정말 심각합니다. 혼잡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요. 정치인들이 이걸 타보곤 했는데요. 이낙연 당시 전 민주당 대표도 참여를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걸 탄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김포 골드선을 타고 당사에 출근했습니다. 지옥철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대통령부터 이렇게 많은 정치인이 챌린지에 동참을 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버스 전용 차로 지정, 또 셔틀버스 투입 대책 같은 거를 내놓았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챌린지에 도전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시민들을 위해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한 신형 무기 체계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또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어서 위협적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치마 모양의 백황색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고체 연료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2단 액체 연료 추진체인 화성 17형의 적황색 촛불 모양 불꽃과 확연히 다릅니다. 발사 형태도 발사관 없이 지상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화성 17형의 핫 론치 방식과 달리 발사관에서 솟구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 론치 방식입니다.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터널 엄폐도 쉬워 은밀한 타격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들이 좀 상당히 길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또 추진체가 분리될 때 1단계는 표준 비행, 2, 3단계는 고각 방식 등 변칙 발사가 가능해 한미의 추적을 한층 따돌리기 쉬워졌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은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 밝힌 5대 과업 중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우리 군도 고체 연료 방식의 ICBM 개발을 위한 중간 단계 시험 발사라고 인정하며 북한의 위협 변화에 맞춰 대응 능력을 진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도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사이버 인재 유출은 심각합니다. 사이버 전문 장교 19은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수당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7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친 사이버 전문사관 1기 A씨는 연장 대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4년간 전액 국비를 지원해 교육시킨 뒤 장교로 임명하는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를 11년 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졸업 후엔 대부분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년 의무 복무를 마치고 장기 복무를 신청한 비율은 불과 9.6%. 10명 중 9명은 군에 남지 않고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로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를 묻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군의 경직된 인사를 지적했습니다. 순환보직을 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은 전문성을 발휘하다가도 몇 년 동안은 좀 이제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민간 기업 연봉의 절반 수준인 낮은 처우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봤을 때의 봉급과 본인의 봉급을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졸업자 절반가량은 의무 복무도 채우지 않고 4년 장학금을 토해낸 뒤 곧바로 민간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6년 96.4%던 인관율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엔 절반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고도화되는데 군 사이버 역량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 대통령실은 사이버 전문사관 등 우수 인력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부쩍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주차한 차량 유리에 남긴 번호가 범죄에 악용되진 않을까. 또 학부모나 학생에게 선생님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은 차 유리창에 붙여놓은 전화번호가 노출돼 범죄의 표적이 될까 꺼림칙합니다. 남자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차주분 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차량에 있는 번호라서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내 전화번호를 저장만 해도 개인 프로필이나 사진 등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 안쪽엔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는 QR코드가 놓여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안심번호 서비스입니다. 차에 적어둔 050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렇게 별도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이 뜨고 수락할 경우 통화 연결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 상대와 굳이 통화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료도 무료거나 1,000원 안팎이어서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교사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개인 사생활을 캡처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공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했던 사진을 보시고 그것과 관련한 민원을 넣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50 번호는 수신만 가능하지만 민원 처리를 하느라 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발신도 가능합니다. 주민들에게 안심번호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민원인께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주차장에 번호를 남기지 말라 이런 방송을 한번 보셨는데 우리 구에도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하나에 연락처, 사진, 개인 취향, 금융정보까지 모두 기록하고 저장하는 시대. 안심번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쓰러지면서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이 숙소에 곧 도착한다는 소리에 탑승객 상당수가 안전벨트를 푼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노후버스였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오르막길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시동이 꺼진 거죠. 다시 움직이는가 싶던 버스. 경보음과 함께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버스 안은 혼란에 빠집니다.
충주 수안보에 있는 호텔 진입로에서 관광버스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 5분쯤. 사고가 난 곳은 S자로 굽은 경사로인데요. 버스는 이 길을 따라 60m가량 뒤로 미끄러지다 끝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엔 한국인 운전기사와 가이드,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Стало страшно,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могла, я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вот на меня падает, все равно тяжесть, да, пусть там 100 килограмм. 관광객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지난 6일 입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와 경주를 관광하고 충주 숙소로 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승객들 상당수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곧 호텔 도착한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벨트를 풀고 왜 선반에 있는 짐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고 벨트를 푼 상태고 뒤에 버스 기사는 기어 변속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2013년식으로 10년간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노후 차량입니다. 전세 버스의 경우 운행 연한이 11년인데 이를 1년 남겨놓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은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식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경찰과의 추격전. 시민들 도움으로 붙잡았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영상 홍진우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SUV 차량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지나쳐 빠른 속도로 달아납니다. 경찰관이 다급히 도주 차량을 뒤쫓습니다. 112 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하고 혹시 놓칠 경우를 대비해 차적 조회까지 마칩니다. 청학동 삼복도로 쪽입니다. 추적을 따돌리려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는 아찔한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좁고 어두운 밤길에서 2km 가까이 벌어진 추격전. 도주 차량 앞에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보이자 경찰관이 방송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앞에 차 세워주세요. 버스 세워주세요. 버스와 승용차에 이어 맞은편 버스 2대까지 모두 멈춰서자 꼼짝 못하게 된 도주 차량. 결국 도주 3분 만에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내려! 빨리 내리세요!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3년 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딱 밟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이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상태로 엄포까지 했거든요.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고드는 마약. 연예인, 중학생에 이어 이번엔 정치인입니다.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녹색당 공동대표에 당선된 김예원 전 대표. 기후위기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기후위기 탓에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말 돌연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김 전 대표의 사퇴 한 달 전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를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대표 사퇴 당시 녹색당은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을 뿐 경찰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표가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사법적 판단을 숙고해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과 재벌가, 그리고 정치인까지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돌잔치 하면 $1 돌반지 선물 생각나시죠? 그런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신 금 무게를 거의 4분의 1로 줄인 1g짜리 금반지를 많이 찾는다네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른쪽은 순금 $1, 왼쪽은 1g짜리 돌반지입니다. 1g짜리면 $1의 3분의 1도 안 돼 작고 얇지만 요즘 부쩍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g 골드바 아니면 돌반지는 평상시보다 3배 정도 증가됐고요. 일주일 동안 약 한 1,500건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g 돌반지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고공행진하는 금값 때문입니다. $1짜리 순금 돌반지는 한 달 전 40만 원을 넘어 오늘 42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100일 반지를 되면 0.5돈을 해줘요. 내가 내 손주라면 그렇게 $1 뭐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조카의 자녀가 돈됐다 그러면 저는 그냥 돈을 20만 원 줘요. 어제 국제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021.8달러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2020년 8월 2059.43달러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갖고 있던 금을 팔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경기 어렵잖아. 금은 오르고 밖에 쌀 때 사놨다 판 거지. 투자 수요도 늘어나 시중은행 3곳에서 지난달 골드바 판매액은 35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경기 불황과 달러 가치 하락세를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더 높아지고 선진국 경기 불안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보통 겨울이 지나면 줄어드는 독감이 올해 봄에는 이례적으로 유행입니다. 지난달 개학도 했고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게 영향이 컸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어린이 환자들이 한가득입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 인후통 같은 독감 증세를 호소합니다. 유치원과 학교가 본격 개학한 지난달 중순 이후 이런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고 좀 계속 걸리는 상태예요. 학교에서도 알림이가 많이 오거든요.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요.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 감기가 돌고 있어서 다 감기로 병원에 많이 오고 있어요. 전에는 약을 한 3, 4일, 5일 먹으면 많이 완치가 됐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약을 먹고 있어요. 독감 의심 환자는 2월 말 외래 환자 1000명당 11.9명이었는데 지난주엔 15.2명까지 늘었습니다. 유행 기준인 4.9명의 3배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은 7세에서 12세 어린이입니다. 겨울에 정점을 찍다 3월 이후 하락하는 평년 때와는 다른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안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이 많이 독감에 대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콧물과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3주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내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각심이 풀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7종 이상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양치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 위헌 심사를 하루 앞둔 프랑스는 격렬한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금 충당은 부자들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시위대가 급기야 명품 본사까지 난입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연금개혁에 반발하며 거리에서 시위 중이던 인파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본사 건물로 밀고 들어갑니다. 횃불을 든 시위대의 습격에 화려한 건물 내부는 붉게 물들었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위대는 내부를 점령한 채 다 같이 소리칩니다.
시위대는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1위로 뽑은 루이비통 그룹의 아르노 회장을 겨냥했습니다. 연금 재정을 충당할 돈이 필요하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충당하라는 겁니다. Financer les systèmes de retraite, il y a une solution qui est très simple, c'est prendre dans la poche des milliardaires. Voilà, ici on est au siège social LVMH.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1,708억 달러, 약 222조 원에 달합니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루이비통의 의상을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대의 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안의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곳곳에서는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를 흘리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Et on a des jeunes qui se sont fait taper dessus et certains d'entre nous aussi. Donc on en a juste assez de ce gouvernement. 승용차는 불에 탔고 경찰은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위원회 입구에는 항의의 뜻으로 한때 쓰레기통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또는 국민투표 회부 결정이 나오면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기본이 내 자녀, 우리나라와 저출산 동병상련인 일본의 한 마을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인 이 동네의 비법이 뭘까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유채꽃이 화사하게 핀 한적한 농촌마을 나기초. 학교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2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他の町が合併してて、で、なぎもそうなるんかな、子供さんの通るあれはよく見て。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출생아 수는 처음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합계 출산율은 2.95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9살 이하와 40대 이상 인구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子供さん何人いますか？子供は4人です。普通です。結構みんな多いです。 높은 출산율의 비결은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육아시설입니다. 넓은 마당과 놀이기구, 동화책, 장난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이들끼리 만나 친구가 되고 생일과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엽니다. 最初ここに来た時は知り合いが一人も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チャイルドホームに通うようになってから知り合いもできて、一緒に子育てできる仲間ができたんで、すごい感謝してます。 5, 60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바쁠 때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地域のおばちゃんたちもいらなくなったものをね、持ってきてここに訪れてくださるから、そこでまたチャイルド知ってくださ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りするので。 육아용품 나눔도 가능한 동네 사랑방인 셈입니다. 나기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주거도 지원합니다. 주차장이 있는 2층짜리 방 3개 공공주택을 월 50만 원에 임대합니다. すごいお安いし、特に手入れをしなくても入れるところだったんで、そこで暮らしながら家を探したっていう感じです。 막내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인기가 많아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공동육아와 공공임대주택으로 육아와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저출산 대책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오카야마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역대 최다 점수차 무기력한 대패가 나왔습니다. 99대 43, 무려 56점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패배한 팀은 역대 최소 득점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깨끗한 미들슛에 스텝백 석점슛, 수비를 무너뜨리는 침투까지 KGC의 일방적인 공격에 캐롯은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당혹스러운 듯 대표이사 허재의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99대 43, 캐롯이 무려 56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역대 최다 점수차라는 불명예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정규리그에서 나온 54점 차.
8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에 역대 플레이오프 최소 득점팀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상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비에 던지는 슛은 림에 닿지도 못합니다. 계속된 실책에 주축 선수의 부상까지 더해져 선수들은 반 포기한 상태. 이날 50개의 석점슛 중에 림을 통과한 건 7개뿐입니다. 경기당 석점슛 최다팀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캐롯은 이번 시즌 쉽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과 리그 가입비 미납 사태 등 수많은 위기에 몰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해내네요, 선수들이. 선수들 너무 강하네요. 하지만 그간의 경기로 체력 소모가 큰 탓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 틈을 타고 상대 KGC는 강한 압박으로 완벽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캐롯이 5차전까지 6강 5차전까지 했는데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갈 확률은 78%. 이 확률을 뚫고 캐롯이 다시 한번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황사를 한 차례 씻어준 이번 비 주말까지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왔는데요. 오늘 밤 충청권까지 확대된 뒤 내일이면 전국에 내리다 그치겠고 모레 다시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 내로 멎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됩니다. 돌풍과 함께 최대 40mm, 제주 산지엔 60mm가 더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부는 최대 10mm 예상됩니다. 비가 적게 오는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이 살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 사건 보도하면서 3번 놀랐습니다. 2023년 아직도 이 정치권에 돈봉투가 오간다는 사실이 보도된다는 사실에 녹취 들어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관행처럼 자연스럽게 돈을 요구하고 뿌리는 모습에 그리고 당대표 전당대회에 돈이 뿌려졌다는데도 유감은커녕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고 버티는 지도부 태도예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직도 이 지경.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